2024년 6월 21일 경제뉴스 요약. 선 넘은 북러.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검토.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동맹 복원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고 대북 대러시아 수출 통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의 군사동맹 복원에 따라 NSC를 열어 강경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유료 환적에 관여한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협력은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펀드런 폭탄 터질라. 금투세 포비아 확산.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227조 원 규모의 펀드에서 대량 환매가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5천만 원 초과, 그 외 금융자산에 대해 250만 원 초과 시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증권사들은 올해 안에 차익 실현을 권장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자들까지 환매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장 전반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SK, 베트남 투자금 1조 회수. SK그룹이 베트남 마산그룹과 빈그룹 지분을 매각해 1조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합니다. 이는 사업 재편과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조치로 마산그룹 지분 9%와 빈그룹 지분 6.1%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SK그룹은 전기차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생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시나리오도 검토 중입니다. 세계 5위 두고 수출 한일전 5월 한국이 또 앞섰다. 올해 5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 수출국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5월 수출액은 580억 달러로 일본을 48억 달러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크게 기여한 결과로 연간 7천억 달러 수출 목표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일본은 엔화 약세와 조업일 감소로 인해 수출액이 줄었습니다. 주담대 최저금리 3년 만에 2%대로 뚝.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3년 3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되어 시장금리가 하락한 결과로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있지만 다음 달부터 DSR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대출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2.95%에서 5.59% 수준입니다. 쏟아지는 SK 사업 재편안, 손실 우려 주주들 반발의 삐걱.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부활시키기 위해 SKENS와의 합병 등 다양한 사업 재편 시나리오를 검토 중입니다.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SK온 지원을 위한 합병안은 주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SKI 테크놀로지 매각 등 다른 재편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 20평 족쇄 풀려. 매달 둔촌 주공 300가구도 20평대 유력.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적합한 주거,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면적 제한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내달부터 1에서 2인 가구에 대한 면적 제한을 풀고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미국 재계도 중국 지우기. 협회 퇴출 직원 감시 강화. 미국 산업계가 유관협회에서 중국 기업을 축출하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 단체 넷초이스는 틱톡을 회원사 명단에서 제외했고 미국 바이오협회도 중국 바이오테크 기업과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 압박에 따른 조치로 다른 업계 단체들도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스위스 금리 또 내려 영국은 7회 연속 동결. 스위스 중앙은행이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정책 금리를 1.25%로 내렸습니다. 물가 안정과 스위스 프랑 강세가 배경입니다. 반면 영란은행은 7회 연속 금리를 동결하여 연 5.25%로 유지했습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8월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중국도 대출 우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망치 상회.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8천 건으로 전망치를 웃돌며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사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서지 않으나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로 고용 수요 약화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카드론 잔액 사상 첫 40조 돌파. 저축은행 등의 대출 축소로 인해 카드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잔액이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들이 급전을 카드론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카드론 금리는 평균 연 14.2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저금리 대출 창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LS전선, 세계 첫 인공에너지섬에 해저 케이블 깐다. LS전선이 벨기에에서 건설되는 세계 첫 인공에너지섬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합니다. 이 섬은 북해에 위치하며 3.5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연결되어 전력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과 전기 접속 공사를 담당하며 글로벌 해저 케이블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 비만약 전쟁 참전 감량률로 승부.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비만 당뇨 치료제 신약 연구 성과를 발표합니다. 한미약품은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난 HME-로 이 치료를 공개하고 동아ST는 다-1726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대웅제약과 펩트론도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풍원정밀, 일본 독점 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 풍원정밀이 일본이 독점해온 올레드 제조 공정 핵심 부품인 파인 메탈 마스크의 국산화에 성공해 9월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 지원으로 생산 수율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원가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애플과 BOE 등 글로벌 고객사로의 납품도 기대됩니다. 중국 저가 패션 쉬인, 한국 상륙. 중국 저가 패션 브랜드 쉬인이 한국 시장에 공식 진출합니다. 쉬인은 한국 전용 홈페이지를 열고 홍보 모델로 배우 김유정을 발탁했습니다. 쉬인은 저렴한 가격의 패션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역대급 바이 코리아 코스피 2800선 탈환. 외국인의 순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년여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기에 힘입어 상반기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속 제조 HVM 청약 5조 원대 뭉칫돈 몰렸다. 첨단 금속 제조기업 HVM이 일반 청약에서 960.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5조 1,900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오는 28일 코스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HVM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상단 초과한 18,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고금리 못 견디고 쓰러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올해 들어 간이회생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채 50억 이하 소규모 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줄도선 행렬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영세업체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한국 일본 중고거래 국경 허문다. 번개장터가 일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번개장터 앱에서 일본 현지 중고 명품과 빈티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경 없는 중고거래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 중고거래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당근과 네이버도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렌터카 8,200억에 팔린다. 어피니티 인수 의결. SK네트워크스가 자회사 SK렌터카를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8,200억 원에 매각합니다. 어피니티는 SK렌터카 구성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SK렌터카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 성장시킬 방침입니다.